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생산요소 시장과 소득분배, 지난 시간에 챕터 20장 소득분배 이론에서요 기능별 소득분배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계층별 소득분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2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소득분배는 기능별 소득분배가 있고 계층별 소득분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별 소득분배는 당신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능과 펑션, 역할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요. 계층별 소득분배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소득의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인트로 측면에서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계층별 소득분배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사이즈로 돼 있잖아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소득의 사이즈를 가지고, 소득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능별 소득분배는 어떻게 소득의 원천이 노동을 제공했는지, 자본을 제공했는지, 경영에 따른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소득의 규모를 가지고요, 원천과 상관없이 고소득층과 그리고 저소득층과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가난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약간 분배 정의 실현과 빈곤층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요즘 소득의 분포가 불평등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원인이 뭐냐? 소득 분포라고 할게요. 여기선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게 가끔 나올 수는 있는데 상식선에서 그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능력과 노력, 교육의 기회, 상속재산의 차이, 이게 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 아니면 또 이제 운 밑에 나와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 자산가격의 변동, 부동산 가격의 폭등, 폭락,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나오더라도 잘 나오진 않지만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여러분들 믿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니 소득의 분포가 불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얼마나 불평등한가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게 좋을까?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측정하는 방법.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10분위 분배율,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소득의 분포를요, 분배를 10단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기본 개념 볼게요. 10분위 분배율이란 소득을요, 가난한 계층 1분위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단계로 나눠서요, 하위 40%랑 상위 20%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네. 상위 20%의 소득에 차지하는 분포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건 뭐 암기하셔야죠. 하위, 최하위 40% 요게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류층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10단계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완전 균등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0원을 100명이 놀아갔는다 할게. 완전 균등이면 상하가 의미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놀아갔게 되니까 상하 의미 없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40%가 가지고 있는 돈은 40원이 될 거고, 상류층 20% 상하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논아가졌으니까 그러면 20원 이렇게 될 거니까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면 20분의 40 이렇게 돼서요. 이 값은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완전하게 만약에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완전하게 불균등하게 되어 있으면 상류 20%가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하위 40%는 소득이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게 하위 40%는 빵이 되고요. 여기가 100 이렇게 될 테니까 0 이렇게 될 거야.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2, 완전히 불균등하면 빵이 된다 알 수가 있고요. 10분위 분배율은 그래서 0과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이게 균등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이 커진다, 2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나와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잖아. 간단하게 우리가 소득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얘기할 때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요거를 파악하기에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가난한 사람들 최하층부터 40%라고 할 때 이 안에서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더 살기 힘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0%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득 분배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요거 말고 두 번째로 소득 5분위 배율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5분위 분배율이라 할게요. 5분위 분배율 이렇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상하할 때 하위가 위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왜 똑같이 20, 20도 아니고 40, 40도 아니고 20, 40입니까? 하면은 처음에 만든 사람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분위 분배율을 이렇게 나타낼 때 처음에 결정한 사람 맘대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이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거기 박스를 보시면 상위 20% 이렇게 했어. 상하가 뒤집어집니다. 하위 2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기하셔야지. 근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0분위가 20, 40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10분위 분배율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요걸 기본으로 하신 다음에 5분위 분배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하를 뒤집고 20, 20 이렇게 갖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 균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 그 완전 균등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상하 의미가 없지. 상위 20%는 20명의 사람들이 20원을 돌아가게 되고 하위 20%도 20명의 사람이 20원을 갖고 있게 되니까 20, 20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완전하게 불균등하게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상위 20%가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고요. 하위 20%는 소득이 하나도 없겠지. 그러면 이때 값은 무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1, 완전히 불균등하면 무한대 알 수 있겠죠. 1과 무한대 값 사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10분위 분배율 물어보고 5분위 분배율 물어보고 구해라 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지 작을수록 불평등한지 등등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로렌츠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는 됩니다. 로렌츠 곡선. 불평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계층별 소득 분포 자료에서 자,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잖아요. 수평축과 수직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것은 인구의
누적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누적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누적이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이 있고요. 100원을 논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대각선 있잖아. 이 대각선이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20% 거기 보시면 20%의 사람들이 20, 50%의 사람들이 5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0, 50 이러면 여기도 20, 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렌츠 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을 얘기했을 때 각각의 주어진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의 분포를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각선과 달리 거기 보시면 빨간 색깔 선이 있는데 누적 인구 20%가 차지하는 소득이 거기 보시면 5 이렇게 있고 30%일 때 9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 보시면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로렌츠 곡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하나만 더 할까? 이 대각선도 사실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니, 대각선, 여기 보라 색깔 대각선은 이 곡선으로 표현했을 때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요 대각선이 될 거야. 왜냐면 20명의 사람들이 20원을 갖고 있고 50명까지의 사람들이 50원을 논아 갖고 있고 10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100을 갖고 있으니까 요 대각선이 완전 균등이 되고요. 측정치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노란 색깔하고요. 하늘 색깔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20%의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의 돈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20%의 사람들이 1%의 돈을 1만큼을 논아 갖게 되면 노란 색깔보다 여기서 이 호가 더 멀어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균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빨간 색깔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명까지의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고요. 마지막 100번째 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뭐 북한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불균등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각선 그리고 완전 불균등한 상태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대각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평가를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곡선이 4개 있을 때 어디가 불평등한 게 심하냐? 그러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심하고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약간 평등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3번 보시면 로렌츠 곡선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문제는 교차를 하게 되면 교차 시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차 시 판단이 어려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 뭐 거기 밑에다 그림을 하나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만약에 로렌츠 곡선이 교차되는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늘 색깔이 이렇게 교차가 돼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불평등한 거야? 대각선에 여기 점보다 왼쪽에서는 노란 색깔이 불평등하고요. 여기 점보다 오른쪽에서는 파란 색깔이 하늘 색깔이 더 불평등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가 되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게 특성으로 가끔 잘 물어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사용되는 진위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진위계수는 자,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요. 우리가 교차할 때 판단이 어렵잖아.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게 진위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위계수는 앞에서 본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요. 소득 분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이 있고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얘가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위 계수는 여기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달처럼 생긴 그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삼각형에서 얼마의 비율로 차지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완전 균등인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완전하게 균등인 경우. 자,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면 이게 대각선이 착착 붙잖아. 이게 완전 균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는 알파가 빵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빵 이렇게 되면 진위 계수는 어떻게 돼? 그치, 분자가 빵이니까 진위 계수는 빵이 될 것이고요. 완전하게 불균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 완전하게 불균등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로렌츠 곡선에서 이 끝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 호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얘가 이쪽으로 쭉 가버리면 베타가 빵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타가 빵이 될 때고요. 이때는 진위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베타가 빵이니까 알파분의 알파 하면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로렌츠 곡선은 시각적으로 어디가 불평등한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진위 계수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균등인 경우에는 대각선에 탁 달라붙어 버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균등일 때는 진위 계수가 빵이 되고요. 완전 불균등일 때는 진위 계수가 1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위 계수는 0과 1 사이가 되는 것이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나와 있고요. 평가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심플한 측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가 안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나와 있긴 하는데 뭐 살짝 로렌츠 곡선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데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로렌츠 곡선을 하지 않고 수식으로 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어서 두 개 가볍게 보시고 앞에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하고 같이 해가지고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지 작을수록 불평등한지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 가보시면요. 애킨슨 지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킨슨 지수, 학자 이름이죠. 당연히. 자, 이 애킨슨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이걸 얘기했는가 하면 1번 볼게요. 개념 보시면 현재의 어떤 소득의 분배 상태를 두 개 합쳐서 두 사람만 있다 그러면 둘을 2로 나눠서 평균 소득과 그리고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을 이용해서 소득의 어떤 분포 상태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킨슨 지수는 1 마이너스 자,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평균 소득이고요. 이게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평균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등 분배 대등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분포를 지금의 현재와 같은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균등하게 나눴을 때 달성할 수 있니? 그거입니다. 약간 요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이해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자, 우선 균등분배 대등소득 거기 개념이 나와 있는데 살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란 자 1번 현재와 동일한 사회 후생을 달성할 수 있는 근데 완전하게 균등한 소득 분배 상태의 평균 소득. 이게 주관식으로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현 시점에서 사회 전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70만 원의 균등한 소득을 가지면 현재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7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사회 상태와 분배되었을 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균등한 소득,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균등분배 대등소득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참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그냥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여기 A라는 사람이 소득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45도 선을 쭉 나타내게 되면 요거는 A와 B의 소득이 같아지는 점을 나타내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소득의 분포 상태가 여기가 지금 90이라 할게요. 90이라 하고 여기가 10, 아니 1이라 합시다. 숫자 뭐 커봤자 좀 그러니까 여기가 9라고 하고 저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A점이 9와 1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는요, 우리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회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두 사람의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이제 소득으로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두 사람의 소득 이렇게요. 사회 후생 함수, 이거는 저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사회 무차별 곡선, 사회 효용 함수 할 건데, 아니 우리 효용 함수가 x, y 두 개 곱하는 것처럼 이 경우도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곱하기를 넣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현재 A와 같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자, 사회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곱하는 거야. 9 곱하기 1은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야. 아니 인디퍼런스 커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효용은 얼마라고 지금? 효용이 9예요, 9. 자, 그런데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되는데 지금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균등하게 분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면 되게? 이게 바로 지금 요게 45도 선상에 이렇게 있게 되는 여기가 바로 균등분배 대등소득입니다. 여긴 똑같이 놀아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9라는 현재 상태를 동일하게 논아 가졌을 때 저기 B점일 때 요게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때가 바로 균등분배 대등소득, 균등분배 대등소득.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 보세요. 실제 시험도 이렇게 예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동일한 9를 달성하는데 지금 곱하기로 효용함수가 돼 있다고 그랬지?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균등분배 대등소득으로 했을 때 9가 된다라고 하면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값이 3 이렇게 됩니다. 얘도 값이 3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3이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한번 거기 개념 좀 볼게요.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자, 개념 다시 동그라미 1. 현재와 동일한 사회 후생. 지금 이게 현재잖아. 현재 A라는 분배가 되었을 때 소득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즉 9라는 효용을 달성하는데 거기 보시면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이 분배되었을 때 얼마면 달성할 수 있니? 책에서는 그냥 가상적으로 70이라고 해 라고 했는데 저는 직접 계산했죠.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킨슨 지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평균 소득.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평균 소득. 이거 지금 현재 9와 1이잖아. 두 개를 더해서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평균 소득은 2로 나누는 거지. 첫 번째 A라는 사람의 소득과 B라는 사람의 소득을 더해서 2로 나눕니다. 9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은 지금 현재 9와 1 돼 있는 거는
5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여기 좀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색깔 다른 걸로 합시다. 1 마이너스 평균소득은 5,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 0.2, 0.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애킨슨 지수가 0.3이 나왔다 그러면 0.3의 의미는 현재 사회 전체 소득의 70%만 있어도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지금 전체 소득이 10을 가지고 9와 1로 논아 가졌는데 이 경우는 3, 3 논아 가져서 사과의 개수가 9개, 1개 이렇게 돼 있을 때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방법이 3, 3, 3개, 3개씩 논아 가져도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4번 그거 내용을 잘 보시고, 소득 분배가 완전히 균등한 상태다. 그러면 평균 소득과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킨슨 지수는 빵 이렇게 될 것이고, 소득 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해요. 완전히 불균등하면 지금 어느 한쪽의 사람이 막 100억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소득이 1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균등 분배 대등 소득은 그렇죠, 거의 빵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애킨슨 지수는 1 이렇게 되니까 애킨슨 지수는 0과 1 사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킨슨 지수가 1과 0 사이에 가게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이 0에 가까워서 작을수록 균등하게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이거는 뒤에 나중에 사회무찰부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걸 평등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평등주의, 사회무찰부 곡선 이렇게 되는데, 공리주의도 있어요. 공리주의는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될 땐 공리주의. 그리고 롤즈라는 거를 또 보게 될 겁니다. 롤즈는 L자 사회무찰부 곡선 완전 보완제 같이 되는 거야. 그땐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여기 이렇게 돼서 하는 것까지 보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요거 얘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제를 통해서 살짝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것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가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 분배에 큰 가중치를 부여할수록, 그러니까 불평등을 되게 싫어해. 그럴수록 당연히 균등분배 대등소득값은 작아지니까 애킨슨 지수는 커진다. 그래서 이게 롤즈에 가까울수록, L자에 가까울수록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킨슨 지수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요게 출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살짝 요 애킨슨 지수 기출 관련해서 좀 특강을 해서 좀 자세히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카페나 다른 데 링크를 달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 정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균등분배 대등소득과 애킨슨 지수 거기 나와 있는데 요점 정리랑 참고사항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7페이지에 빈곤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X 하시고요. 그 다음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 아니, 우리가 재분배 정책을 사용한단 말이지. 재분배 정책 수단. 가볍게 보세요. 우선 첫 번째, 누진세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누진세라는 게 뭐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소득이 되게 높은 사람이야. 하이. 이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에요. 로우.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뭔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지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소득층한테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빈곤 어떤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현실에서 이게 누진성을 사용하는데 그냥 얼마나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또 유능한 세무사를 통해서 숑숑숑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탈세는 아닙니다. 절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현실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소득세 제도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보시죠. 여러분, 이 부라는 게 부자 할 때 그런 부가 아니라 음이야,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마이너스를 뜻해요. 네거티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름 자체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소득세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세요. 이게 이제 누진세가 되는 건데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 마이너스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음의 소득세야. 여러분, 양의 소득세가 아니라 음의 소득세면요. 이게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실제로 일정 소득 미만이 되면 일정 소득 이하에 빠지게 되면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내용 볼게요.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텍스, 과세를 하지만 일정 소득 미달한 소득자에 대해서는 음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프가 살짝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자세하게 더 들어갈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수평축이 Y라고 해서 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텍스 해서 조세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 할게. 거기는 뭐 T분의 A 알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면 10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상태인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게 텍스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0이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음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오히려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부의 소득세야. 그리고 소득이 100만 원 넘어서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텍스, 양의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2번에 나와 있는 그 식은 살짝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림 형태만 보시고 부의 소득세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누진세, 부의 소득세 이런 것들 다 조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을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빈곤층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또 공공부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런 것도 있겠네. 그래서 최저임금제, 그래서 뭐 최저임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소한, 최저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최소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내가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 기타 의무 교육, 직업훈련 등등등 그런 것도 있고요. 꾸준했지의 U자 가설은 여러분 그냥 살짝 한 번만 보세요. 경제 발전 단계에서 꾸준했지라는 노벨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 되는데요. 자, 거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경제 발전 단계야. 경제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약간 뭐 후진국이라고 하고요. 거기 뭐 전통사회 발전 초기 막 등등 있는데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수직축이 뭔가 잘 보셔야 돼요. 소득의 분배와 관련한 균등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균등의 정도. 여러분, 후진국일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 다 약간 뭐라고 할까? 균등도가 높아요. 다 같이 못 사는 거지. 그다음 이제 중진국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 되면 경제가 쫙 발전하게 되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팍팍팍 올라가고요. 좀 뭔가 기회를 놓치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균등도가 떨어져.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다가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낮추고 저소득층을 밑에서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모양 자체가 U자같이 생겼다 해서 U자형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꾸즈네츠가 근데 실제 논문을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소득 분배의 불균등도를 이렇게 수직축에 놨습니다. 자, 여기 불균등도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진국일 때는 불평등이 낮다가 중진국일 때 높아졌다가 선진국일 때 낮아지는 이게 역U자죠. 그래서 역U자형 가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균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지 불균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지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세로축을 소득 분배 불균등도로 바꾸면 U자를 엎은 역U자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소득 분배 이론에서요, 지난 시간에 기능별 소득 분배 이론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계층별 소득 분배 이론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그냥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그리고 10분위 분배율, 이런 것들, 어떨 때 값이 크냐, 작냐, 그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애킨슨 지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